그냥 창업자들 발표만 한 적도 있고.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순수 문돌이고요. 예,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이트를 좀 공유하거나 선배님들이나 우리 한일고 가족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오늘은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제 공동 파트너가 사실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거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포착하고 싶어 하는지 제가 그냥 목표로 하는 바를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 한번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후배님들이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그런 저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막 IR을 많이 돌지는 않았어요. 근데 IR을 최근에 이제 저희가 스포츠 창업도약이라는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면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되고 나니까 이제 막 좀 거의 반강제적으로 발표하고 뭔가 소통해야 될 기회들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오고 있어?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가서 발표하라는 걸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어쨌건 생판 모르는 분들한테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거, 제 사업 설명하는 거는 그렇게 저는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선배님들 모시고 하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 선배들도 많아요. 아, 예. 더 긴장이 되네요. 그래도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을 쭉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주식회사 볼랩, 그리고 정확히는 볼랩 테니스의 대표 김우경이라고 하고요. 17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창업 선정이 되면, 창업 지원 사업 선정이 되면서 이제 주 아이템으로 잡은 거는 AI 레슨 스튜디오라는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들 골프존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트랙맨 골프존. 결국에는 하나의 어떤 한정된 압축된 공간에서 밖에서나 할 수 있었던 거를 시뮬레이션 한다거나 모션 인식을 통해서 어떤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의 테니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해외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테니스를 워낙 좋아하셔서 테니스를 제가 좀 약간 이거 역시 반강제적으로 배우면서 시작을 좀 일찍 했고, 네,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일고 입학하고 학교 가서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 동아리 생활을 좀 하면서 계속해서 이 테니스에 대한 그 전 매력이 좀 너무 많이 거의 빠져 있어갖고 계속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해외에 잠깐 외국 인턴을 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전문 아카데미 시설에다가 내가 한국에서 테니스 잡지 기자다라고 사실 사기를 치고 너희들의 그 커리큘럼을 내가 한국에다 홍보를 해줄게 라고 이제 사기를 치고 가서 사실은 직접 거기서 레슨을 처음엔 받다가 제가 직접 트레이닝도 시키고 아르바이트도 좀 해보고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용품샵 그 동대문에 가면 스포츠 상가들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알바도 하고 그리고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이제 실내 테니스장이나 밖에 있는 테니스장에서 레슨 강사도 제가 직접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최근에 아예 실내 테니스장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총 4개 지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한 8월 달에 5번째 지점이 또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제 테니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한 30년 동안 경험을 한 셈인데, 이 테니스 씬에 있으면서 사실 제가 느낀 거는 결국에는 레슨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테니스 같은 운동, 골프도 마찬가지지만 진입 난이도가 높고 그 운동의 특성상 그 협응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종목들은 자기가 혼자서 자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레슨으로 돌아와야 되고 테니스는 유별난 스포츠지만 다른 스포츠라고 안 그럴까? 모든 스포츠는 결국에는 레슨 강습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레슨이야말로 코어 컨텐츠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경험한 바 25년, 30년간 쭉 봐왔는데 소비자이자 공급자로서도 다 한번 봐왔는데 일단 이 변화가 없습니다. 혁신이 없어요. 왜냐면은 정보 비대칭이 너무 강합니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이제 종사자의 풀이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비싸거나 어렵거나 정보가 없거나 사실 약간 로또인 거예요. 좋은 코치를 만나서 좋은 컨텐츠를 제공받을 확률이 로또인 거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런 이제 기존의 관성이나 일종의 병목을 좀 극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표준화되고 확장성 있게 만들려면 뭐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제 테니스장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사실 테니스 종목에 한정해갖고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어요. 이제 공식 자료로는 이제 5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올라갔다. 2배가 뛴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이상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동호회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고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면서 만나는 고객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 아파트 살다가 나 한번 테니스 쳐볼까? 그리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어쨌건 매달 돈을 내시면서 저희의 소비자이자 고객인데 그런 분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죠. 집계가 잘 안 되지만. 어찌됐건 이는 그 유저 풀도 늘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슨이 코어 콘텐츠다 보니까 레슨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도에 되는 어떤 경제 수준을 갖고 있는 국가들 OECD랑 비교해 봤을 땐 1000명당 그 테니스라는 컨텐츠를 즐기는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아직도 여전히 성장 가능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해외 그 국가들 대비 한국에서 스포츠 활동에 쓰는 비용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경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게 늘어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 시장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조금 테니스 이제 한번 여정으로 좀 돌아와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여기 테니스 혹시 쳐보신 분도 있고 좀 즐기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운동의 특성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결국에 모든 사람의 목표는 밖에 나가서 내 친구와 내가 모르는 사람과 랠리를 하고 게임을 하는 게 사실은 이 레슨이 됐건 테니스를 입문할 때 목표예요. 근데 실제로 거기까지 도달하는 인구는 전체 20%도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레슨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다른 스포츠 종목 대비 굉장히 압도적으로 비싸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이랑 제약의 접근성이 굉장히 한계가 큽니다. 생각해 보시면 진짜 테니스를 순수하게 그 오리지널로 즐긴다고 하시면 굉장히 큰 면적에 정말 한두 명이 그 면적을 다 점유하면서 배워야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서울 도심회사가 설치해놓고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실내 테니스라는 좀 특수한 형태의 어떤 컨텐츠가 이제 등장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배우고 싶어도 이게 좀 약간 복불복입니다. 그래서 좋은 코치, 나한테 맞는 코치, 제대로 가르치는 코치를 만나기라는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들이 이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뭘로 풀어내야 되나. 저희가 이제 테니스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코치들 프리랜서 계약 맺어갖고 운영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이건 사람으로 풀어내는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디지털 전환을 해야만 가능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보통 한 100평에서 200평 정도의 규모의 공간이 있어야 코트 하나를 짓고 거기서 뭐 강사가 한두 명 들어와서 한두 명의 고객을 응대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구성은 성립이 되는 구성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10평, 30평으로 공간을 압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가장 큰 문제인 그 강사를 좀 나쁜 말로 하면 배제시켜야 되고 좋은 말로 하면 디지털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업적으로 볼 때는 저희 생각에는 테니스 이 컨텐츠를 사실상 코인 노래방처럼 어디서든지 편하게 즐기고 접할 수 있게까지만 만들어주면 일종의 그 윈도우가 활짝 열릴 수 있다. 그럼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과연 이제 모든 분들의 그 초점은 어디에서 향하냐면은 AI를 이용해서 실제 유인 코치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대체 불가능합니다. 대체는 불가능한데 사실 누구를 타겟팅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대체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AI 코칭 솔루션, AI 코칭 스튜디오가 담당해줘야 되는 영역은 1대1 대면 레슨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월 20만 원, 30만 원씩 주 1회 20분 하면서 그 비용을 낼 분들이 아니라 동네에 그냥 집안에 있다가 나 테니스 한번 쳐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되지?를 모르겠는 그 매스 인구, 그러니까 아직 유입이 안 된 신규 유입 예정 인구에다가 이 솔루션을, 이 인프라를 선보이고 그들을 끌어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 중에서 누군가는 e스포츠의 매료가 됐다면 지금 우리가 흔히들 만나보는 그 1대1 대면 코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앞단에 정말 아직 발굴도 안 된 커다란 시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에 되게 좋은 예가 뭐냐면은 골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골프 시장 전체 인구가 70만 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700만 명입니다. 이것도 사실 더 많겠죠. 이게 근데 결정적으로 가능해진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꼭 사실 이건 제 의견은 아니고 분석하기로는 골프존의 등장,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골프존의 등장이 사실상 인프라를 활짝 열어주면서 접근성이 엄청나게 개선이 됐고
그로 인해서 길 지나가던 사회 초년생도 한 번 정도는 골프를 쳐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대학생도 한 번 정도는 골프를 즐겨볼 수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전체 시장을 성장시켰다라는 측면에서 같은 어떤 그 컨셉의 컨텐츠가 제공이 되는 테니스 안에서도 제공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유사한 형태의 시장 폭발적인 시장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저희가 이제 개발하면서 사실 제일 신경이 많이 썼던 부분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콘텐츠예요. 콘텐츠다 보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짜여 있는 일종의 커리큘럼을 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유인이냐 무인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처음에 저희가 창업을 한 지 5년이 됐는데 5년 동안 이 업장 4개를 운영을 하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단순히 뭐 코치가 어떤 뭐 친절하게 해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고 단계별로 그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이라는 그 시간을 구성하는 SOP를 만드는 데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약간 하이브리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유인이자 무인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에서 들어와서 출석 체크하고 그 출석 체크를 하면은 담당 코치의 어플에는 이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뭘 배웠다. 그동안 얼마나 배웠다. 이제 이 사람 이때쯤면 뭘 해야 된다라는 그 노티가 다 뜹니다. 지금 실제로 유인 코치님들은 그걸 보면서 수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웜업을 할 수 있고 진도를 체크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중복 없이 번복 없이 연속성 있게 이 사람의 레슨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 토대를 마련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고요. 저희는 그거를 AI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실은 유인 코치님들보다 더 잘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가 입장하고 본인을 인증을 하면 기본적인 어떤 웜업 활동이나 진도를 체크해주고 그 사람의 운동 이력이나 레슨 이력을 잘 캐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인터랙티브한 레슨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그걸 실시간으로 피드백해주고 교정해준 다음에 마무리 운동하고 오늘 너 뭐뭐뭐뭐 했는데 잘했어 못했어 내 다음에 올 때는 이런 거 하자 라는 것까지 일종의 하나의 SO 6단계 통합 레슨 서비스에 대한 SOP를 제공을 해주면 저희가 경험한 바 대부분은 고객님들이 좀 약간 좀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보통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오면은 그냥 공 던져주고 그냥 보내거든요. 뭐 지난주에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기술적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크게는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실제 사람 코치를 대체해야 되는 건데 굳이 좀 이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3가지만 대체하면 됩니다. 하나는 레슨자, 그러니까 수강생 혹은 이용자의 어떤 모션이나 어떤 그 사람의 이 활동을 보는 눈을 대체해야 돼요. 그게 저희가 볼 때는 비전 베이스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그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을 하고 그 동작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코치님의 손이 돼줘야 됩니다. 코치님이 지금 하는 활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을 던져주거든요. 근데 그 공을 던져주는 건 일종의 좀 거창하게 하면 피지컬 AI인데 사실은 볼머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볼머신이 정교하게 그 사람의 진도에 맞게 그 사람의 필요한 포핸드면 포핸드, 백핸드면 백핸드로 공을 던져줄 수만 있다면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격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볼머신 그리고 그게 우리의 솔루션과 혹은 코치님의 눈에 맞게 제때 적시에 공을 던져주는 원격 제어 시스템까지만 만들어내면은 이거는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머리와 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운동 레슨 받아보시면 옆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결국에 그거를 눈으로 공 던져주면서 눈으로 관찰하고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거 해야 될 것들을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는 중요한 일종의 두뇌 역할을 하고 메신저 전달을 해줘야 되는 딜리버리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페르소나라고 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분들은 일종의 굉장히 호랑이 선생님이 타이트하게 자기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면서 가르쳐주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게 본인이 낸 돈의 값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오늘 그냥 한번 와서 그냥 공 한번 치고 그냥 이 맞는 느낌만 좀 느끼고 나 5분만 했어. 이 정도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에 전 세계 랭킹 1위 호랑이 선생님을 붙여준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용자의 성향과 코치 선생님의 일종의 성향 혹은 페르소나가 잘 매칭이 돼야 되는데 요거를 저희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년 동안 4개 업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거쳐간 회원님들만 사실은 수천 명이에요.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코치님들이 정말 많이 바뀌거든요. 거쳐간 코치님들만 정말 다양하게 한 20몇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거 항상 고객님들한테 그 만족도 조사를 받거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체크를 하기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성향의 유저는 요런 코치 스타일, 요런 코칭의 요런 언어를 본인한테 잘 흡수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다 레이블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고 어떤 코칭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일종의 그 그림이 좀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두뇌 역할을 하고 입의 역할을 하는 거를 맥락 기반의 어떤 AI 인터랙티브하게 AI 코칭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비전 관련된 거, 그러니까 관찰하는 거, 눈의 역할을 하는 건 저희가 한 50% 정도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공을 발사해주는 요게 사실 좀 어려웠어요. 요거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개발의 영역이라고 보다는 거의 제작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좀 미진했었는데 최근에 요 사업 선정이 되면서 지금 뭐 지원금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다 뭐 이렇게 좀 투입을 해서 요쪽을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두뇌 역할을 하고 입의 역할을 하는 건 가장 쉬웠어요. 이게 제일 고난이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 레슨자들의 데이터, 그리고 저희는 레슨할 때 그 레슨 현장에서 오가는 활동과 언어를 다 녹음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레이블링을 하는 작업은 사실 그냥 단순한 노가다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 80% 정도 수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분석형으로 뭔가 가이드를 주는 코치를 원하는 회원들에게는 예시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뭐 잘 치고 있는데 조금 더 앞에서 쳐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5cm 더 앞에서 맞추세요. 공 2개, 3개만큼 더 앞에서 맞추세요. 자세를 거기서 어디 높이까지 낮추세요. 라는 구체적인 가이드가 들어가야 되고 지금 라켓면이 얼만큼을 열렸습니다. 이런 설명이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저희는 지금까지 다 레이블링을 하면서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가, 어떤 페르소나를 매칭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인사이트가 좀 생긴 겁니다. 사실 이제 뭐 다들 이렇게 한 번씩은 그 스크린 테니스, 실내 테니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옛날에는 저희는 그냥 부르기를 테니스 1.0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야외 코트장에서 이제 동네 코치님들이 공을 던져주시죠. 근데 지금은 그것도 하지만 거기에 볼머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볼머신이 공을 뱉어주면 이걸 받아치는 역할을 하는데 여전히 코칭과 가이드는 없어요. 코칭과 가이드가 사실 핵심인데 그거는 옆에 있는 코치님이 보면서 잔소리를 하는 테니스 1.0 세대의 어떻게 보면 그 관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테니스 3.0,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는 AI가 코칭과 무인 레슨까지도 다 해줘서 사람을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는 동작 그리고 그러니까 사용자의 동작과 거기에 맞는 코칭을 페어링한 그 레이블링된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교하게 짜여진 커리큘럼, 6단계 커리큘럼으로 일관된 서비스를 지금까지 제공해 오면서 쌓여있는 데이터가 있다 라는 걸 통해서 좀 맞춤형 레슨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개발을 이번에 연말, 그래서 한 11월 정도까지 완료를 하고 나면은 일종의 시제품을 출시를 하고 그걸 실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센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직접 투입해서 한번 서비스를 제공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공을 하게 되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어떤 이 패키지가 이 스튜디오가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소구되는지가 명확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저희는 이 스튜디오를 판매할 예정이에요.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종의 코인 노래방 설치해주고 우리 요즘 이거 가차 아시나요? 네, 요즘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특정 공간을 임대해서 대신 굉장히 압축된 공간이겠죠. 거기서 이 스튜디오를 다 집어넣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노리고 있는 영역은 대형 피트니스 체인의 샵인샵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스포츠 커뮤니티 시설. 이제 분양 시점부터 건설 시점부터 건설사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갖고 지금은 아시겠지만 좀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는 아파트들은 피트니스 센터 있고 거울룸 있고 그다음에 골프 들어가 있고 GDR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한켠에는 테니스 부스가 들어가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스튜디오 설치를 선납금으로 받던 렌탈 수입을 받건 저희가 뭐 평형에 맞게 받는 걸 저희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설치된 시설에서 누군가는 AI 레슨을 받게 될 거고 그러면 수강료를 내겠죠.
그 수강료를 일종의 저희 입장에서는 레슨 수수료, 레슨 수강료인 거고, 만약에 샵인샵 개념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레비뉴 쉐어링의 개념으로 일정 부분을 저희가 취하는 방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골프존 모델과 유사한데 사스 그 플랫폼 구독료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무궁무진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테니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로저 페더러의 코치의 페르소나가 요번에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 혹은 요번에는 뭐 이런 드릴이 추가됐다. 이런 기능들이 업데이트 됐다에 따라서 충분히 저희는 이 구독료를 저희가 수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진이 높은 건 아마 이 플랫폼 쪽일 거기 때문에 여기로 방향성 있게 이렇게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파트너십을 통해서 피트니스 체인이나 건설사 혹은 이제 그런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혹은 공공기관, 학교들 요즘 많이 비어 있잖아요. 교실들이. 거기에 딱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거를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대체하는 데서 나오는 효율성, 비용 효율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혁신을 좀 이끌어내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요 자체 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영 효율화나 고정비 절감에 좀 계속적으로 좀 고도화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를 이 볼랩을 창업하기 전에는 제가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델은 한국보다도 싱가포르이 더 적합하긴 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의 그 도심지가 서울과 비슷한 조건 혹은 더 어떻게 보면 지대가 열악하고, 그러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 지대가 열악하고 인건비가 더 비싸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싱가포르 같은 데는 그 콘도마다 사실 코트가 다 있어요. 활용성이 최악입니다. 날씨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사용하지도 못하는 시간들도 굉장히 긴데 오히려 싱가포르는 그래서 몰 베이스로 이렇게 모든 분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 몰 안에서 입점해서 하면은 되겠다. 저 딱 돌아올 때 당시는 골프 존이 이제 그때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테니스도 금방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이런 AI 코칭이나 여기까지 수준이 안 됐었으니까 저희가 뭐 진행할 수 있는 바가 없었는데 한국에서 일종의 POC가 끝나고 나면은 싱가포르나 홍콩 등지로 진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 테니스 레슨 시장만 놓고 보면 한 9천억 시장이라고 지금 기준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2025년 기준으로 9천억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미 그 센터를 갖고 있는 광진, 성동, 동대문구,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한 800억 정도로 그냥 단순히 그 테니스 유저 인구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저 정도 되는데 이제 여기에 저희는 지금 계속 새로운 업장을 내면서 좀 서울 전역, 수도권 전역을 좀 커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신규 업장을 내고 거기에는 저희가 개발해서 완료한 이 AI 스튜디오를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큰 시장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사실은 이 라켓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생리가 메커니즘이 비슷합니다. 다. 그래서 혹시 피클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이제 핫해지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그러니까 테니스가 원체 난이도가 어렵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피클볼이라고 하는 조금 더 대중화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테니스와 탁구 중간 어딘가에 있는 그런 운동이 지금 한창 가장 미국에서 많이 뜨는 운동이에요. 요게 아마 미디어 타고 그 올림픽 끝나고 나면 한국에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미 지금 사실은 시동이 걸렸거든요. 뭐 오세훈 시장도 보면 뭐 광나루에서 막 설치하고 그 미국 국방부 장관 흉내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피클볼, 탁구, 배드민턴 이런 라켓류 스포츠들로 충분히 그러니까 종목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는 저희의 목표는 이제 글로벌 AI 스포츠 에듀테크 기업이다라고까지 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지금 통상 연에 한 5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 2027년 기준으로 저희는 이제 요 개발이 2026년 말에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액티브를 하면은 2027년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센터 확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16억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이게 메인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항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일종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유인과 AI가 같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종목 확장, 지역 확장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주력 핵심 모델을 이제 사스 구독료 매출로 많이 전환을 시키는데 좀 중점을 둘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 그 에비타 마진율이나 이런 게 훨씬 더 개선되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냥 그 주간사나 이렇게 발표할 때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투자 이제 금액이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목표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IR 라운딩이 안 돌고 있었는데 올해 목표는 5억 정도 투자 받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거는 엔젤 투자일 수도 있고 A씨일 수도 있고 VC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엔젤이나 A씨 대상으로 5억 펀딩해서 이제 요거 가지고 AI 스튜디오이자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컨벤셔널 형태의 센터를 10개 지경으로 확장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저는 17기 김우경이고요. 저는 저희 파트너가 있는데 저희 파트너는 이제 그 성균관대 디지털헬스학과 대학교 그 대학원 박사예요. 그 의과대학 박사고 이 친구는 이제 뭐 개인정보 보호나 개발이나 AI 그 정책 입안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한 친구라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 그다음에 개발, 기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안 이런 쪽에 이제 좀 전문성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역이 좀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IQVIA라고 혹시 여기 제약 쪽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약 헬스케어 쪽은 IQVIA 옛날에 이제 IM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6.25 끝나고부터 우리나라 그 제약 세일즈 데이터를 수집한 회사예요. 독점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이 세일즈 각 약국, 병의원 그 의약 데이터를 가지고 보통 글로벌 그 제약사에서 마케팅 활동이나 전략 의사결정을 많이 합니다. 인수합병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컨설턴트로 일을 했었고 이 친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제가 되게 초기에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빨리 싱가포르에서 먼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뭐 그 당시에 만났던 분들이 좋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렇게는 좀 어렵게 됐고 지금 계속 이제 어드바이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에서 먼저 POC 하고 입증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사업성을 확인을 하면 바로 진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펜딩만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길었는데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